네, 오늘의 코인 수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작은 개편을 했는데요. 서범석의 크립토 레볼루션 첫 번째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오늘 뭐 개편된 내용 이따가 네. 잠깐 말씀드리고 네. 그 전에 더 급한 얘기가 있죠. 아까 또 바이낸스 CEO 네. 사임도 뭐 충격이랄까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 챗 GPT의 회사 오픈 AI의 CEO였던 샘 알트만이 사임이 아니고 해고가 됐죠. 이사회에서 해고가 네, 됐고. 그럼 월드코인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어서 이제 사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전체 시장이 좋으면서 쭉 올랐는데 그 사임 해고 소식이 들리면서 떨어졌다가 또 이제 MS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네. 이제 합류한다는 소식에 다시 오르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고. 근데 뭐 그렇게 막 오픈 AI에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에 따라서 월드코인에 그렇게 크게 앞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샘 올트만이 이제 사임됐다라는 소식들이 이제 전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월드코인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를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그럼 오늘 저희 주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서범석의 크립토 레볼루션, 오늘의 주제는요. 뜨거운 토큰 증권 시장, 증권사들의 치열한 합종 연횡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몇 번 듣기는 했습니다. 이 토큰 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라고 하니까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STO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 오늘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규모 아까 개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제목도 바뀌었고 그래픽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바뀌었고 어떤 취지일까요? 우리 프로그램이 그렇죠. 이런 지금 코너가. 일단 우리 팍스 경제 TV의 역사부터 돌이켜 보자면 그래야 되나요? 최초의 블록체인 전문 프로그램 방송이죠. 방송 네. 오늘의 코인이었고 또 NFT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코너를 있었죠. 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토큰 증권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립토 레볼루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토큰 증권에 이제 최대한 집중을 할 예정이고 이제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크기만큼 이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목 레볼루션답게 이제 크립토 시장의 혁명 또 크립토 시장에서 일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암호화폐와 NFT는 이미 어느 정도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고 토큰 증권이 지금 엄청나게 내년에 이제 제도화되면서 법제화될 예정이라서 지금 상당히 증권사부터 해서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토큰 증권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특히나 일단 정책이나 제도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계 동향, 증권사들도 있을 거고요. 또 블록체인 기업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개발하는 투자 상품이나 기초 자산을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STO 플랫폼이 나올 거고 플랫폼에서 투자 상품들이 토큰 증권 상품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것까지 계속 앞으로 이제 지켜봐 주시면 조금 내용이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아직 당장 투자 상품이 막 나오고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제 투자 상품이 나왔을 때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토큰 증권에 대해서 좀 네.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STO가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합법적으로 또 승인이 나게 되면서 그 절차들이 계속해서 현재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STO, 이 토큰 증권에 관해서 제대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손수 이 STO 시장에 관해서 그 개념부터 우리가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투자의 팁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 한 발 빠르게 이 시장을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NFT 시장도 먼저 준비하고 또 그 NFT 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갔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STO 시장 역시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주신다면 추후에 분명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표님,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역주행을 또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토큰 정권이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됐을 때 다시 찾아볼 그럼요. 그런 이제 영상이 그런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네.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뮤직하우는 그나마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데 이제 뮤직하우라든가 아니면 프롭테크라고 하는데 부동산 조각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퍼지면서 작년 언젠가요? 작년 4월쯤에 조각 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각 투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토큰 증권이 결국은 투자 상품을 조각 내서 더 쉽게 이제 자금을 유동화하고 이제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각 투자부터 이제 작년 4월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월에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이라고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또 토큰 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증권사들 물론 작년 연말부터 뭐 시작됐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금융사들 특히 증권사들 중심으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일단 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가볍게 전체 내용을 브리핑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다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요 장표 같은 경우에는 위에 네모 박스 빼고는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자산을 증권을 디지털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요 네모 박스에 보시면은 기존에 증권이 있었고 디지털 자산이 있는데 디지털 자산이면서 증권의 성격을 띠는 부분을 이제 토큰 증권이라 하고 기존의 토큰 증권 말고 원래 증권에 대한 내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화된 증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이 없었다는 거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낸 게 이제 지난 2월에 나왔던 가이드라인이고 그 외에 디지털 자산이면서 증권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입법될 예정이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과기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2023 NFT 로드맵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토큰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거에 대한 법이 사실상 지금 없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이제 뭔가를 제도권에 편입을 시키겠다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토큰 증권은 이런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큰 증권의 개념부터 좀 잡아봤습니다. 아직 STO에 관한 이제 정확한 법들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법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법적인 또 윤곽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계속 보시면은 일단 토큰 증권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증권으로 발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이제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산을 유동화하는 게 점점 커질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거 외에 뭐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이 그동안에 있었던 기존의 증권이라면은 앞으로는 뭐 수입품, 뭐 무형자산, 금융상품, 소비재 뭐 이렇게 점점 무한하게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토큰 증권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지금 발행 비용 같은 경우에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하면서 뭐 기존 이제 서명으로 발행하는 것 대비 한 40% 정도 비용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지금 토큰 증권 시장 크기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2030년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 한 360조 원까지 전망이 된다. 이건 한 GDP 한 15% 수준으로 상당한 이제 성장이 전망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큰 증권 시장을 봐야 되고, 또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석가랄까요? 한 분이 어떤 증권 회사의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큰 증권이 만약에 최초로 발행되는 토큰 증권 상품이다. 그럼 얼마나 공을 들였을 것이며 그 상품을 만드는데도, 그리고 허가를 내는데도 엄청 공을 들였을 것이다. 그래서 뭐랄까요?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었지만 첫 번째 상품은 무조건 일단 그냥 묻지 말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앞으로도 첫 상품뿐만 아니라 토큰 증권이 처음에 나오는 상품들은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 최초로 이제 IPO 같은 주식시장 IPO가 될 때도 인기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금방 이제 다 매진이 되고 하는데,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처음 시작될 때 딱 따라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체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발행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유통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그래서 지금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게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장내에서 조각 투자 토큰 증권을 유통을 시키겠다. 이게 일단 금융규제에서 1차 심의에서 통과가 됐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조각투자 업체에서 36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했는데 31개는 일단 탈락이 됐고 5개조차도 이제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녹록치는 않다. 앞으로 갈 길이 녹록치는 않고,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 나왔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과연 제도권 편입이냐, 규제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또 하나 쟁점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지 말고 통합을 해야 된다. 발행 유통을 분리하면은 기존의 증권 제도랑 별반 차이가 없어서 자산 유동화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이제 토큰 증권 시장 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토큰 증권 시장이 앞으로 어떤 구도로 이제 진행될 것이냐 보면, 아까 발행, 유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발행 측면에서 일단 증권회사가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초 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걸 쪼개려면 기초 자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각 투자 기업들의 이제 협업이 이제 필요하고, 그렇게 지금 실제로 그런 협업이 상당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유통 측면에서는 이제 금융기관이랑 핀테크 기업과 블록체인 기업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토큰 증권 시장이 2030년도에는 360조가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토큰 증권 시장은 발행사와 유통사가 따로 가져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행사 그리고 유통사가 어떻게 선정이 될지의 여부들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행사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금융기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기업들이라든지, 또 이러한 토큰 증권을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블록체인 기업들도 필요할 테고요. 또 조각 투자 기업들의 MOU와 같은 협업들도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통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역시나 금융기업들의 어떤 힘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역시나 블록체인 기업들 역시도 토큰 증권 시장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들, 결과적으로 또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이야기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들이 미쳐질까요? 사실 조각 투자를 한다라는 게 좀 설레기도 하고 좀 빠르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일단 이제 투자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맞아요. 게 이제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이제 공부도 필요할 거고 상상력도 필요할 거고, 그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엄청 늘어난다. 그래서 미리 지금 이런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끝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동안 이제 증권사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다, 말들은 많은데 하고 신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뭐랄까요, 이게 우후죽순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회사에서 정리를 했죠. 총정리를. 그래서 증권사 기준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협의체가 봤을 때 지금 총 6개로 파악이 되고,
또 컨소시엄이 2개로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은행권 컨소시엄 포함해서요. 그래서 미래에셋, NH투자증권, 한국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 KB증권 등등등 해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쪽에 들어갔던 데가 또 다른 협의체, 다른 컨소시엄에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협의체는 이제 미래에셋이 있는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와 NH투자증권의 STO 비전 그룹인데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에셋 증권이 있고 또 하나 금융그룹이 참여를 했어요. 금융그룹이. 그럼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그리고 또 SK 통신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토지신탁, 중공업 선박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기초자산까지 상당히 골고루 잘 포진이 돼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 NH투자증권의 STO 비전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NH투자증 역시나 투자증권회사, 은행, 또 KB뱅크, K뱅크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여기서 한국 기업 평가가 돼서 그때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제 평가 회사가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요 2개가 지금 같이 현재까지는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협의체인 거고 앞으로도 이제 증권사들의 움직임들을 각각 증권사별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리되는 대로 뭐 또 그때 이슈 기준으로 또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또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국내외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또 토큰 증권 시장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들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